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어진 옥이라고 합니다. 가상 공간을 위한 사운드 솔루션. 영어로는 사운드 솔루션 for Metaverse라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며 좀 거대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아주 명확한 해결책을 드리지는 못할 것이고 아마도 조금 약간의 낚시성 제목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약간 반쯤 열린 결말을 제가 제시할 겁니다. 저는 전공은 작곡이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두루두루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소속으로 국악기, 디지털 국악기 개발도 했었고요. 그것을 BTS의 아이돌이란 곡에서 그 음원이 사용되면서 잠시 아주 찰나지만 주목받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대학도 나가고 있고 전시나 뭐 각종 멀티미디어 공연이나 이런 환경에서 두루두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소비자 레벨의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과거로 돌아가 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의 엔터테인먼트 환경, 시스템의 핵심은 오디오였어요. 부잣집에 가보면은 집채만한 스피커가 달려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TV 방송이 24시간 하던 시절도 아니고 채널도 몇 개 없었죠. 뭐 서너 개. 그러던 게 제가 어릴 때니까 뭐 한 1980년대의 얘기고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TV가 좀 더 활발해지고 뭐 SBS도 생겨나고 영화도 VHS의 소비도 활발해지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29인치 대형 TV. 지금 생각하면은 뭐 헛웃음이 나오는 단어지만 29인치 대형 TV와 5.1 채널 사운드 시스템, 홈 시어터 시스템이 그때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그 홈 시어터 사운드 시스템을 샀죠. 어쨌든 그때가 1990년대 말까지, 2000년도까지가 오디오 컨텐츠와 그 영상, 비주얼 컨텐츠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냐면은 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되죠. 그러면서 영상은 덩치가 커가지고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으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MP3라고 하는 압축 포맷이 나오면서 아주 활발하게 주고받기 시작했죠. 소리바다를 통해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서요. 약 20년 동안 우리가 CD를 소비하던 오디오 문화에서 MP3라고 하는 손실 압축 포맷으로, 그러니까 용량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죠. 손실 압축이라는 것은 음질에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D보다 낮은 퀄리티의 음악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소비를 하기 시작하여 지금 2021년에 퀄리티가 그거보다 나아졌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고 심지어 오히려 퇴보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거죠. 지난 수십 년간 소리는 대중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무시되고 방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심지어 그 MP3 파일을 우리는 하늘로 날려서 듣고 있죠. 스트리밍이란 방식으로 날리고 있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을 통해서 날려서 그러면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또 손실이 생기죠. 물론 뭐 aptX라고 하는 무손실 코덱도 있기는 하나 아직 뭐 그렇게 활발하게 보급이 된 상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후퇴를 거듭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비주얼 콘텐츠 시장,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29인치 대형 TV에서 멈췄는데 그 브라운관 배불뚝이 TV에서 TV를 벽에 걸더니 벽에 거는 TV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휘고 있죠. 그리고 뭐 접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HD라고 하는 단어를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풀 HD를 얘기 넘어서서 뭐 QHD, 4K라고 하는 UHD를 지금 방송에서는 지금 표준으로 삼고 있죠. 심지어 하드웨어 회사들은 굉장히 급한 나머지 지금 8K 포맷을 하드웨어를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주얼 콘텐츠 시장은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동안 소리는 후퇴라기보다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을 하듯이 요즘에 갑자기 소리가 약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메타버스라고 통칭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 소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소리 정보와 영상 정보가 일치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상자, 청취자든 뭐 시청자든 예를 들어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보는 AR이라든가 VR 환경이라든가 또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우리가 시야가 돌아갈 때, 움직일 때 소리가 왜 같이 돌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점을 아주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느끼고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멀티 채널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음악 발표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저도 덩달아서 굉장히 방치되어 있던 느낌인데 요즘에 들어서 이런 자리처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먼저 다원 예술 전반에서 좀 더 옛날 시각에서 한번 바라다 보면은 사실 18세기, 특히 19세기 거의 중후반까지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오페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게 생기기 전이죠. 대중문화가 생기기 전에 귀족이 콘텐츠 생산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 오페라가 모든 것을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주고 있었어요. 오페라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다원예술이죠. 멀티미디어 아트죠. 음악이 일단 극을 이끌고 있고요. 극이라고 하면 이제 연극적인 요소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랫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춤도 춥니다. 오페라에서는 춤을 추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레가 오페라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무대 장치 등등등 미술적인 것까지 들어가가지고 종합예술은 오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이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점점 힘을 잃고 뮤지컬이라고 하는 팝 음악을 기반으로 한 장르의 그 자리를 완벽하게 뺏겼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만 원짜리 표를 주고 너 오페라를 보러 갈래? 뮤지컬 보러 갈래? 그러면은 저도 솔직히 뮤지컬 보러 가고 싶어요. 뮤직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리하르트 바그너가 그 본인의 오페라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고요. 극의 속도에 음악을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음악이 지배했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음악이 모든 걸 지배하다 보니까 사실 내러티브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보고 나서 그래서 쟤랑 왜 사랑을 하게 된 거지? 라고 물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음악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것들을 뭔가 부수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악을 다른 장르,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컨셉이 사실 그 바그너의 뮤직 드라마예요. 이게 19세기까지 멀티미디어 아트의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게 오페라였다면은 지금은 사실 저는 미디어 아트, 미술이 중심이 된 멀티미디어 아트가 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발하거나 또는 그거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장도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힘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옛날에는 아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야만 가능했던 일들,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적은 수고 또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 여건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음악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아주 다양한 사이즈 또는 다양한 환경에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미디어 아트가 지금 이 시점, 21세기에 리딩 롤을
자, 뒤에서 이해할 땐 거의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이런 폴라 패턴을 가지고 지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쟤네 둘에 들어오는 제 마이크에 들어오는 시간차는 없어요. 그럼 레벨 차가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는 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마이크에 좀 더 크게 들어오는 거고 왼쪽을 향하고 있는 마이크에는 좀 작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레벨 차에 의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저 AB 방식은 시간차에 의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두 귀로 듣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스테레오 레코딩을 아주 기본적인 포맷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악을 듣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 스테레오 포맷이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영상이 여기에 붙는 순간 우리가 영화를 봐요. 1인칭 시점에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분명히 괴물이 또는 외계인이 주인공 뒤에서 쫓아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괴물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우리가 TV로 영화를 보면은 소리는 앞에서 나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정보, 시각 정보랑 청각 정보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색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 상황에 익숙한 나머지 어색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 요게 매우 기초적인 서라운드 사운드. 이게 아까 제가 1990년대 얘기할 때 다 이렇게 이미 나온 얘기예요. 한 2000년까지 해서. 여러분은 잘 인지를 안 하면서 사시겠지만 여기서 사는 거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구매하다예요. 대부분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시면은 구멍이 3개가 달려있어요. 스테레오 아웃풋 3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5.1 채널 아웃풋이 기본 포맷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써요. 이 환경이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팔렸는데 그걸 산 사람들도 저 스피커들을 그냥 앞에다 다 그냥 갖다 놓고 장식으로 쓴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은 5.1, 요 왼쪽 게 5.1이고 7.1 셋업인데 먼저 5.1을 보죠. 스피커가 앞쪽에 3개, 뒤쪽에 2개가 있어요. 청자를 중심으로. 그럼 일단 오케이, 5개는 알겠어. 그럼 프론트에서 가운데 저 센터 스피커는 왜 있을까? 왜 앞에 3개나 있는 것인가? 힌트는 저게 영화를 위한 포맷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 뮤직비디오 같은데 가수들이 노래할 때 이렇게 이제 마이크 이러고 있잖아요. 콘덴서 마이크를. 마이크 2대 놓고서 레코딩하는 거 못 보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XY나 AB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우리 목소리는,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사람 목소리는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마찬가지로 대사가 막 여기 뭐 폭탄이 터지고 막 그래도 사람의 목소리가 가운데서 위치시켜서 잘 정확하게 전달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 센터 스피커죠. 저 뒤에 스피커 2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표현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 매트릭스에서 총알을 쏴요. 내가 마치 주인공이고 총알이 내 앞에서 쏴서 뒤로 넘어가는 게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또는 내 오른쪽 뒤에서 오른쪽 앞으로 넘어가는 것도 표현이 되고요. 심지어는 내 위에서 헬리콥터가 뱅뱅뱅뱅뱅뱅 도는 것 같은 프로펠러가 내 주위를 막 돌아가는 소리도 표현이 되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의 뒤쪽에서 괴물이나 뭐 외계인이 접근을 하는 것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표현력이 아주 갑자기 매우 높아졌죠. 서라운드 스피커, 그러니까 뒤쪽에 레프트 서라운드와 라이트 서라운드가 센터 스피커를 제외한 저 4개의 스피커가 저 공간감을 만들어주기. 그러니까 저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느끼기 힘듭니다. 0.1은 서브퍼, 그러니까 저음, 극저음만 내는 스피커의 위치는 그래서 아무데나 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아주 엄밀하게 따져서 그 위치를 재서 노는 분들도 계세요. 하이파이 영역에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낮은 프리퀀시의 소리를 내는
애들, 서브우퍼는 그래가지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0.1로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채널이냐를 셀 때 서브우퍼는 늘 0.1로 칩니다. 혹시 서브우퍼를 2개 쓴다, 그럼 0.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20년을 멈춰 있었어요. 20년 멈추는 동안 우리는 뭘 했나요? 핸드폰이 생겼죠. 핸드폰이 생기면서 집에서 큰 화면은 뭐 예를 들면은 아빠가 보고 뭐 자녀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컨텐츠 소비는 핸드폰으로 하죠. 편의성에 아주 저는 매몰됐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악도 핸드폰으로 듣고,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죠. 급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 컨텐츠의 경우. 근데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문제를 못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질까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우려를 합니다. 왜냐면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저음과 고음과, 그러니까 그 가청 주파수 때 모든 주파수를 섬세하게 밸런스를 막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핸드폰에서 밑에 쪽 프리퀀시는 하나도 안 나는 이걸 갖다가 그냥 전화기로 음악 듣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문제가 전혀 없고, 또는 이게 심지어 이거로 듣는데 난 좋은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굳어지는 건 사실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돌비 애트모스라고 하는 포맷이 나왔어요. 아까 그 메타버스 환경이 대두되면서 돌비도 사실 움츠리고 있었는데 여러 대의 스피커를 써가지고 표현력을 높이는 것은 이들도 아주 다양한 포맷으로 연구를 다 끝내놨다고 봐요. 저는 상업화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수요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모두 핸드폰으로다가 영화를 보는데 만족하고 있는데 저걸 내놔봤자 뭐 장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낌새를 채고 이런 환경의 변화를 느끼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돌비가 야심차게 내놓은 게 돌비 애트모스라는 포맷이에요. 애트모스피어의 약자겠죠?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천장까지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1.2 점이 두 번째 붙고 맨 끝에 세 번째 붙은 애가 천장 스피커입니다. 5.1.2, 쟤는 7.1.2, 5.1.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장 스피커 포맷이 완벽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딱 고정된 포맷은 아니고요. 영화관에 들어가는 포맷, 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죠. 천장 스피커가 좀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대부분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데 천장 스피커를 달 수 있는 여력, 이 여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일단 세입자인 경우는 쉽지 않고요. 집주인과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근데 자가주택이라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의 지난한 협상 내지는 이런 지하에 거절당할 수도 있죠. 지금 정신이 나갔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 천장에다가, 왜냐하면은 저게 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몰딩 처리를 하겠지만 선이 가야 돼요.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오른쪽 두 개 저거 약간 푸른색으로다가 지금 하늘을 비추고 있는 거, 저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소리가 바닥에서 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바닥에서 하늘로 쏜 다음에 벽에서 반사되는 소리를 들어라 라는 거죠. 물론 약간의 딜레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런 거를 이제 대안으로 내놓은 거죠. 아주 리드미컬한, 아주 빠른 리듬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데는 당연히 부적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큰 공간감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이 돌비 애트모스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AV, 그러니까 하이파이 AV 이 시장을 좀 나누긴 하는데, 홈 시어터를 세팅을 하고 즐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많아졌죠. 당연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저 돌비 애트모스, 저거를 위한 예를 들어서 그 앰프, 리시버는 이미 굉장히 다수의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스피커도 THX 인증 스피커 등등등등, 저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라는 포맷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요. 이 돌비 애트모스라고 하는 포맷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AV 소비자들을 위한 포맷이에요, 사실은.